헌재 결정문을 보게 되면 판결을 보게 되면은 야당을 꾸짖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꾸짖는 부분이잖아요. 네. 정면을 보고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던 문영배 권한대행의 시선이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정청래 의원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앉아있는 쪽을 주시합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을 언급할 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아마 유권자들도 많이 판단을 할 거로 보이는데 가뜩이나 거대 야당인데 여기다가 행정권까지 쥐게 되면은 얼마나 더 어떤 큰 힘을 막 부릴까. 이건 중도층들이 일종의 포비아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에다가 이분이 아침에 한 말, 점심에 한 말, 뒤에 한 말 다 다르거든요. 근데 말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해요. 내통했다라든지. 이건 딱 보면 일종의 협박이잖아. 너 없어. 국물도 없어.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들 내지는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격에 대한 불신감들이 있는데다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야당을 인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거든요. 한 번도 협의하려고 한 적이 없고 무조건 정치적 공격, 모든 것들을 정치적 공격하는 소재로만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취하라는 정말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만큼의 상황으로부터 몰아간 이런 세력이 거기다가 행정 권력까지 갖게 되면은 지금은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세력은 완전히 쭈그러들어 있는데 이걸 과연 누가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뭐냐면 심판이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심판이 완료가 됐거든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이런 거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언급을 냈다라는 것은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들을 갖다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의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뭐 헌재에서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니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하고 대화해야지 계속 그렇게 탄핵만 하면 어떡하냐. 예산을 다 그냥 무조건 셧다운 시키면 어떡하냐. 동시에 대통령은 왜 야당하고 대화 안 하냐. 양쪽을 다 비판했는데 이 진절머리 나는 상황을 사실은 대통령이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지난 총선 때 국방장관 회의로 내빼고 막 이런 걸 안 했어야 돼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엉뚱한 얘기 안 하고 그 국민들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채로 선거를 치르고 완전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아세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 권한을 갖게 되면 그런 이 지긋지긋한 상황은 해소되겠구나.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독주와 독재로 흘러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권한과 행정 권한을 다 갖더라도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60일 동안 보여줘야 되는 게 민주당의 과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과제, 그리고 우리 전체 정치인들의 과제이기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